네, 시간은 오후 5시에 접어들었고요. 여러분들은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년생인데요. 45년생이시죠? 예, 아, 네. 그리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저희 스튜디오에 김욱화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거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네. 허리 협착증이에 협착증. 네. 허리 뒤쪽고가 병원에 가니까는 뒤쪽고가 심하다 하대요. 이거 네. 3번, 4번 뭐 이리 빼가 그렇고 네네. 그게 이제 또 다리로 내려오갖고 협착증. 네. 네네. 그래가 저리고 시리고 막 시리고. 아이고, 저리고 시리고. 아이고, 예,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럼도 잘 못 걷고. 네네, 어머님. 그런데 주사를 좀 맞아도 네. 병원에 가갖고 주사를 좀 이래 맞아도 네네, 어머님. 별로 효과가 없고 저 병원에서 컨트롤에서는 뭐 수술하고 뭐 핀을 박아야 된다 이러면서 몇 년 전에 네, 어머니. 받으셨구나. 네. 몇 년 전에 네.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심장도 판막이고 나이도 많고 이래갖고 네네. 정신마취를 못 시켜갖고 내가 막 안 했거든요. 네. 네, 어머님. 그래갖고 지금 이래 저기 한 5, 6년, 7년 전 몰라 그래 오래됐습니다 좀. 네네, 몇 어머님. 년 전의 네네네. 일이시라고. 네. 어머니 지금 걷는 게 많이 힘드신 거죠? 예, 그럼 다못 걸어요. 못 걸으시고. 그렇죠. 거의. 근데 주사를 맞아도 별로 효과가 없고요. 예? 어머님 저기 지금 그 이제 협착이 있고 할 때 이제 뭐 이제 나사못에 의한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많은 경우에는 나사못을 꼭 넣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뭐 증식 주사 치료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등의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머님도 그런 치료를 통해서 협착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다리가 누가 오른다리인데.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예전에 이제 했던 그 검사를 좀 챙기시고요, 어머님. 가까운 MRI 척추를 찍은 거. 다루는 전문 네네, MRI 병원을 같은 거요. 좀 몇 군데를 다시금 가셔가지고요. 최소한 정밀 검사를 한 번은 더 시행을 하시고요, 어머님. 그래서 예. 협착이나 디스크가 어디가 어떻게 그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요. 예. 증식 주사 치료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어머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나사못의 수술에 대한 두려움만 너무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나이가 80이 넘어도 심장이 좋지 않으셔도 증식 주사 치료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 꼭 가까운 척추 전문병원을 좀 다시금 좀 몇 군데 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네. 원장님 수술을 권유 받으신 것도 벌써 몇 년 전이시니까 그 사이에 더 악화됐을 수도 있겠죠? 네, 대체적으로 척추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퇴행성 변화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디스크라든가 협착들이 차츰차츰 나빠지는 경우가 이제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 6년 전에 이렇게 검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하신다면 다시금 한번 척추 정밀 검사를 받아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밀 검사 받아보신 지 너무 오래되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찍어보시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어머니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5. 아, 70대 중반.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네,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지금 허리가 네, 많이 아파요. 네, 네, 어머님.
예. 어떻게 아프세요, 어머니? 허리가 이렇게 앉아 있거나, 네. 앉아 있을 때는 안 아픈데 오래 서가 있거나 그럴 때. 서 있거나 걸을 때 아프시다고요? 예예. 네. 어머니 그 서 있거나 걸을 때 엉덩이나 다리가 아프진 않으시고요? 엉덩이하고 다리 허벅지가 아파서 작년에 수술을 했었어요. 아, 아파서 작년에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어머님? 예예. 네. 그러면 수술하고는 지금은 어떠세요? 수술했는지가 한 1년 반? 네. 네네네. 이 정도 됐는데, 많이 아프거든요. 걸을 때마다 어디 갈 때 좀 이렇게 좀 가다가 잠깐 앉고 또 좀 가다가 잠깐 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지금도 걸으실 때 허리와 엉덩이, 다리가 같이 아프세요? 예예. 엉덩이 쪽에, 허리하고 엉덩이 쪽이 좀 아파요, 많이. 많이 아프시고. 어머니가 엉덩이는 오른쪽, 왼쪽 양쪽이 다 아프세요, 혹시? 근데 허리가 양쪽이 아픈데 오른쪽이 좀 심하게 아파요. 더 아프시고. 네. 네. 어머니 이게 수술 받고선 이제 이런 상태인데 혹시 수술 받은 병원에서는 뭐 어떻게 치료를 좀 받고 계시나요? 제가 뭐 허리가 안 좋다고는 하시더라고 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결과는 참 잘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네. 운동도 많이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하시는데 네네. 제가 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못 돼요. 그냥 집에 주로 있는 편이어서. 그런데 좀 나가려고 하면 운동이라도 가려 하면 조금만 걸으면 엉치 위에가 자꾸 아팠죠. 그렇죠, 아파서 그렇죠. 더 운동도 아파서 못하는 걷기 힘드신 상황이시고. 건데. 네. 예, 많이 걸을 수가 없더라고. 예. 그러면 지금은 별다른 치료는 받고 계시지 않는 건가요? 예, 그냥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를 집에서 뭐 늘상 먹으라고 먹고 운동을 하라 그러는데 네네. 네네. 그걸 먹고 나면 속이 좀 아픈 것 같고 이래서 나갈 때만 진통제를 먹는데 예. 나갔다 오는 게 한 3시간인데 이거저거 바꿔서 진통제를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수술한 병원에서는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신 거에 대한 원인을 뭐라고 딱 말씀을 해 주시던가요? 그래 제가 그러고 나서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그렇게 1년 동안을 다녔는데 네네. 저는 자꾸 아프다 그러고 좀 어떠냐 그러고 아프다 그러면 MRI 사진하고 찍은 수술 결과를 갖다가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네네네. 예, 그건 뭐 보여주면서- 당연히 수술 직후에 촬영한 것이니까요. 예, 수술은 잘 됐는데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그게 좀 그 시간이 가도 이제 붙어야 되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1년 반이 네네. 아, 그렇죠. 지나셨잖아요. 네. 어머님 저기 이제 뭐 한 달, 2달 됐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1년 반쯤이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뭐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예. 그런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남고 특히 어머님처럼 이렇게 걷는 게 힘들면 이게 이제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술 받은 병원에서 영상들을 다 챙기셔서요. 좀 다른 가까운 전문 병원을 한 2-3군데를 좀 다니시고요, 어머님.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 정밀 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검사를 좀 다시금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저 이제 수술 이후에 흔히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무슨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아닌지 명확하게 그 원인을 좀 찾아야 되고요, 어머님.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머님은 이렇게 통증이 지금보다 훨씬 적어진 상태로 잘 걸으실 수 있어야 건강 유지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너무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수술 받은 병원에 어머님들은 또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러지 마시고 영상을 다 챙기셔서 가까운 전문 병원을 2-3군데는 꼭 가셔서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에 대한
좀 명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꼭 좀 그렇게 하셔서 통증 좀 많이 씻어내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주사도 맞아봤는데 네네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시술을 받아본 수술 대상은 겁이 나서 못하겠고 네. 시술을 좀 받아볼까 싶어서 지금 아, 예. 고민했어요. 어머니 지금 중요한 건 수술 전후의 영상과 이제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좀 검사를 통해서 비교하고 분석을 좀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적절한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챙기시고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번 좀 다시금 받고 면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그렇게 해야지 뭐 수술이든 시술이든 아니면 여러 치료든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아까 저희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사례 볼 때 수술 받고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받으시고 또 남아있는 통증 좋아지신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도 가능한 경우일까요? 그렇죠. 네.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왜 아프냐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방금 전화 주신 어머님께서도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서 걷는 게 힘들다고 할 정도라면 뭔가 이제 특히 신경이 어딘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럴 때 꼭 수술을 받지 않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 내시경술이라든가 아니면 증식주사 치료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도 증상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진단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머니 다른 시각을 가진 의사 선생님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몇 군데 전문 병원을 가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5세요. 70대 중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우리 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혹시 저는- 어디가 아프신가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뭐, 주사도 여러 번 맞고, 네, 물리치료도 막 하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을 그렇게 주사 네네네, 어머니. 10년을 네. 버텨왔는데요. 네, 제가 4번, 5번 디스크가 원래 있어가지고 네. 오래 앉아있지를 못했거든요. 막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어머니. 그랬는데 1년 반 전에 네네. 자다가 우연히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신경외과를 가니까 네, 골다공증으로 12번이 척추 골절이 왔더라고요. 네네, 어머니. 그래서 1년 반 전에 척추 골절 골시멘트란 그거를 했는데 네, 지금 한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막 발이 막 화닥화닥 화끈거리고 이제 왼쪽 엉덩이가 엉치가 막 아프니까 걸음 걷기가 힘들어요. 네네, 어머니. 그리고 앉아 있질 못해요. 제일 앉아 있는 게 제일 힘들고요. 네네. 서 있는 거 뭐 걷는 거는 지금은 한 20분 정도 걸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플 때마다 그 진통제 그런 거 약을 먹고 네. 파스를 붙이고 네네네. 그렇게 하고 지금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요. 버티고. 네. 버티시는 건데. 그런데 네. 제 이제 척추 골절 시술하신 선생님은 네. 저보고 나사못을 박아서 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머니. 근데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하면 안 되냐고. 네. 그랬더니 그 수술을 하면은 또 재발이 돼가지고 다시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사목 걸어서 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네. 제가 지금 겁이 나가지고 예, 어머니. 척추 절개해서
나사목 박는 수술이 겁이 나가지고 지금 아유, 못하고. 그러시죠. 겁나죠. 네네. 예, 못하고 지금 방송에서 원장님 보고 예. 한번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어머니. 잘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걷는 건 한 20분 정도 걸을 수 있긴 한데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 협착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유독 심해지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자세일 때 디스크와 아울러져서 이게 신경 통로가 더 좁아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어머님 그 협착증일 때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따르는 협착증일 때에도 나사모 수술을 반드시 받지 않고도요. 그 신경 통로를 매우 성공적으로 넓힐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님의 그 협착증이 문제가 몇 부위나 있는지, 그리고 척추뼈의 배열은 어떤지, 그리고 허리를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젖힐 때에 그 뼈들의 혹시 흔들림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척추가 뒤에 관절이 다 있는데요. 이 관절의 형태는 어떤지 등을 고려를 해서 그 방법을 정해야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반드시 나사못을 이용한 수술을 받지 않으셔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머님. 이럴 때는 그 영상 자료를 좀 챙기셔서 좀 가까운 다른 전문 병원을 한 2군데, 3군데 이상은 꼭 가시고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을 세심하게 살핌을 받으신 다음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너무 그 나사모 수술에 대한 두려움만 안고 이제 아무것도 안 안고 지금 생활하시는 게 힘들게 이렇게 지내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 병원을 2-3군데 이상은 가셔서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수술에 대한 두려움 너무 공감하고요. 또 신경통로 넓히는 방법이 수술 말고도 있다고 하니까요. 전문병원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